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향후 연구 주제로 하고 싶은 DIDS 쪽을 발표를 하게 된 베이스랩의 장민호입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막 테크니컬하다는 것보다도 일단 DIDS가 뭔지 전에 일단 이 DID라고 하는 이 분산 아이디를 확인하는 환경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배경이 있었기에 이 DID가 나왔고, DID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향후에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발표를 준비하려고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DID라고 하는 게 분산 아이디, 그러니까 갑자기 블록체인과 결합을 해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아이디를 본인 인증을 하겠다라는 것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암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데이빗 차움, 그러니까 디지캐시나 이런 걸 초기에 만든 분이시죠. 그분이 1985년에 Security Without Identification Transaction System to Make Big Brothers Obsolete이라고, 이제 흔히들 우리가 은행과 같이 이런 다양한 트랜잭션들이 있을 때 내 신원을 좀 밝히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트랜잭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흔히들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어나니머스 크레덴셜, 그러니까 익명 신용장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익명 신용장은 전자화폐나 혹은 전자투표 등의 응용의 의미에서 계속 사용이 되긴 하는데,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이런 은행 서비스나 좀 그런 트랜잭션들 사이에서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런 거래들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최근까지 보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익명 인증의 한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쓰더님 시스템, 그러니까 익명 시스템이란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각 기관마다 다른 익명을, 그러니까 닉네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흔히들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우리가 게임 아이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익명을 사용해서 그런 크레덴셜을 발급하고 그것들은 실제로 이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연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각 기관들은 이런 익명을 통해서 사용자가 계정과는 연결을 할 수 있지만 그 기관에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시스템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명 신원장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익명으로 연결된 사용자와 기관의 관계는 확실히 할 수 있지만, 그 다른 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A라는 기관에서는 장민호라는 익명을 쓰고 B라는 기관에서는 장민호가라는 닉네임을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익명 시스템을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블라인드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을 사용이 되었는데, 그거는 서명자가 자신이 서명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또 그걸 서명해주는 수령자가 그 메시지를 획득했는지도 모르는 것을 간단하게 블라인드 시그니처라고 하는데요. 이제 간단한 예를 보자면은, A라는 사용자를 이 오리지널 메시지를 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용자 A가 자신이 사용할 화폐의 시리얼 번호를 랜덤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시리얼 넘버를 가린 채 서드 파티인 은행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봉투에 감싼 상태에서 서명을 하고 이 서명받은 화폐의 시리얼 넘버를 다시 받는 사람이 복원하는 시스템을 간략하게 블라인드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이거는 흔히 익명 트랜잭션이나 전자투표, 그리고 그런 신용장을, 그러니까 크레덴셜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프라이버시가 중요할 때 응용이 요즘 시대에 와서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익명이 또 다른 익명으로 변환하는 신용장을 전송해주는 제3기관에 의존한다라는 것이 좀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서드파티에서는 이 사람을 증명을 해주고, 하지만 이 서드파티에 너무 큰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서드파티가 없어지거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때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큰 문제점은 원쇼 크레덴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생성해서 이 블라인드 시그니처는 한 번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 시그니처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그룹 시그니처는
이제 블라인드 시그니처처럼 한 번만 생성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생성하면은 여러 번 계속 사용할 수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시그니처의 보완점으로 나왔었던 거고요. 그룹 시그니처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이 그룹 시그니처가 예를 들어 우리 연구실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 1, 2, 3, 4가 우리 연구실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고, 이 원이라는 사람이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출입 카드를 찍죠, 우리가. 하지만은 그 출입 카드로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룹에 있는 어떠한 멤버가 들어갔다라는 것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이런 컨셉이 어쨌든 그룹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떠한 그룹의 하나의 멤버다라는 것을 표방해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그룹 시그니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DID가 나오게 됐는데, 일단 간단하게 보자면 처음에 데이빗 차움이 블라인드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한 원쇼 크레덴셜을 만들었고요. 이것은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멀티플 쇼가 가능한 크레덴셜을 데이빗 차움이나 카메니쉬 리시아스카야라고 하는 암호학 쪽에 있는 계신 분들이 그룹 시그니처를 통해서 익명으로써 이 사람들의 신원을 인증해주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좀 더 대두되었고, 소브린이라고 하는 이제 하이퍼레저 인디를 오퍼레이트하는 기관에서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하는 서비스를 하자라고 해서 이러한 역사를 거쳐서 결국은 DID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ID는 간단한 개념을 살펴보자면은 여기 정의서 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신원 등에 대한 증명 관리나 신원 정보 제출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제출 대상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신원 관리 체계를 DI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원 인증과 비교하자면은 기존에 우리가 은행에서나 어떠한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해서 들어가죠. 그렇고 혹은 또 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결국은 중앙 집중된 상태에서 본인이 인증을 할 수 있고, 서드 파티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 기존의 중앙 집중형 방식을 벗어나서 개인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액세스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안전한 암호화된 디지털 허브라고 하는 게 DID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DIF, 소브린 등 하이퍼레저 인디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이런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개인의 신분을 혹은 그런 신용장을 제어할 수 있는 거를 좀 해보자 라고 해서 DID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발급받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만료가 되고 갱신이 되는 반면에, DID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것을 업데이트를 하겠다, 혹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신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을 맹점으로 하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브린이나 자기 주권 신원 구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퍼블릭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는 W3C에서 WWW죠. 거기서 표준화를 진행은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1.0 버전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준화를 기반으로 SK텔레콤이나 정부에서 다양한 이런 DID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특히 세 가지 파가 있다라고 하는데,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나 DID 얼라이언스나 특히 금융권, 통신사 등등으로 이렇게 나눠서 다양하게 본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D의 코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스템을 보자면 크게 네 가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슈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은행처럼 그 사람의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홀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사용자, 그 크레덴셜을 직접 소유를 하고 그걸 통해서 뒤에 설명드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생성을 하는 그런 객체를 표현을 하고, 베리파이어는 고용주나 웹사이트가 같이 이런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Verifiable Data Registry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실제로 여기에 다양한 식별자나 키나 관련된 데이터를 검증하거나 생성하기 위해 저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서 표준화에 나와 있는 걸 가져오긴 했는데 조금 더 도식화를 해서 제가 좀 살짝 그려봤는데, 일단 프로세스에 따르면은 일단 사용자가 내가 공인인증서처럼 발급받을 때처럼 인증서를 내가 만들고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Verifiable Credential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일단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발급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장민호가 맞고 이러한 정보가 맞게 기재가 되었군 이라는 것과 함께 발급기관에 서명을 하고 사용자에게 돌려줍니다. 그 사용자에게 돌려준 서명이 된 인증서를 다시 블록체인 저장소에도 등록을 하고요. 사용자는 돌려받은 인증서에서 본인의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급기관에서 나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인증서를 받았고, 이거 내가 확인을 했다,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한 뒤 다시 저장소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자 혹은 뭐 다양한 그런 회사에 가가지고 검증받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맞고 내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검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를 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달받은 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이 검증기관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저장소에 그 사람에 대한 서명이나 어디서 발급받았는지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을 전체적인 프로세스이고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Verifiable Credential과 프레젠테이션을 잠시 볼 텐데, Verifiable Credentia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같은 걸로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크레덴셜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냐라면 인증 주체에 대한 정보, 뭐 사진이나 이름, 주민번호 같은 거겠죠. 그리고 발행 주체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어디서 발급했고, 크레덴셜의 유효기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효한 크레덴셜이다 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Verifiable Credential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전에 받았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하고 했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은 뭐냐, 이 다양한 크레덴셜이 모이게 되면은 이 사용자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인포메이션 셋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 중 일부를 조합해서 새로운 신원증명 구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안에서는 아까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내가 뭐 술을 사려고 하는데 편의점에서 이 사람은 나의 나이만 알면 되지만 나의 신분증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주소나 이름같이 좀 더 부가적인 데이터가 공개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신원이 확인된 키 안에서 이 프레젠테이션 안에서는 내 주민번호, 그러니까 뭐 생년월일만 기재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가공을 하는 거겠죠. 그런 것을 일단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클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ID 안에 컴포넌트 각자 있는데, 클레임은 이제 각자 특성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개별 클레임은 다른 클레임과 연결을 해서 정보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펫이라는 사람이 이그젠플 대학교의 졸업생이다. 그러니까 화살표는 하나에 종속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펫은 쌤을 알고 있고 이 쌤은 이 학교의 잡 타이틀로서 교수로서 재직을 하고 있다 라는 식의 그런 크레덴셜 안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레덴셜 안에는 뭐 메타 데이터나 클레임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클레임스, 그 사람에 대한 관련된 정보, 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어느 기관에서 발급되었고 이런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프라이버시 향상을 위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각 엔티티는 이 방식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에 필요한 개인정보 중 최소한의 내용만 표현을 하는 것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구성 요소는 이제 크레덴셜이나 프루프, 프레젠테이션, 메타 데이터가 있고, 뭐
크게 두 가지로 있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Verifiable Credential과 Presentatio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증서를 받을 때 이름이나 아이디 넘버, 뭐 혈액형, 운전자 그 번호, 그리고 핸드폰의 뭐 UUID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크레덴셜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커머스나 메디컬 그리고 자동차나 그 통신사에 제출할 때마다 필요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각자 필요한 타입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방식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ID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고 싶냐라는 것을 말했을 때 일단 DID에서는 뭐 발급도 있겠고 그걸 조회를 하는 것도 있겠고 취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DID 안에서 이 리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취소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존의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날짜가 지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는 반면에 실제로 내가 어떤 것을 업데이트했을 때 직접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리보케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게 폐기를 하고 각 증명서에 부여된 고유값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암호 누적값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다양한 수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오늘 DID가 어떻게 생겼고 뭐 왜 생겨났고 DID가 도대체 어떤 건지 일단 발표를 했었고요. 다음 발표를 하게 될 때는 조금 더 향상된 일단 DID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그 이에 내부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좀 그런 것들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